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8월 11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뉴스들 먼저 전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비트코인에 대한 강세 패턴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트레이딩샷, 암호화폐 분석가 트레이딩샷이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비트코인이 이 60분 봉, 그러니까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보통 이제 더블 바텀, 그러니까 쌍바닥 패턴을 보이고 골든 크로스가 출현할 때, 급등하는 양상들이 나왔다라는 분석이에요. 그래서 재미나게도 이제 그 세 가지의 과거 패턴들을 분석을 해 놓은 건데요. 지금 이게 그 6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그 10일 정도에 이 골든 크로스가 출현을 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0이평선하고 52평선이 이제 교차하는 이 구간이에요. 그래서 골든 크로스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 이평선이 이렇게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 보통은 이걸 기술적 분석에서는 강세 전환 패턴이라고 있죠. 보통 읽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오면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렇게만 이제 상승을 하면 조금 이제 그 확률적으로 그렇게 막 다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단기적으로 1시간 봉에서는 특히 이런 거는 좀 어려워요, 맞기가.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패턴을 또 보는 건 이 더블 바텀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쌍바닥 패턴이죠. 그래서 바닥을 두 번 이렇게 찍어주는 형태가 나왔을 때, 그리고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보통은 상승 전환되더라 라는 패턴이죠. 근데 이제 신기하게도 6월에 이게 강세로 전환되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똑같이 이제 이거는 올해 4월 15일 그리고 17일 정도 구간입니다. 보시면 여기에서도 이제 골든 크로스가 도달을 하는데요.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전에 쌍바닥을 먼저 찍습니다. 그래서 더블 바텀 패턴으로 똑같이 바닥을 찍고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죠.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데,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얼마 안 있어 며칠이 지난 다음부터 다시 이제 급상승하는 흐름들 패턴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지금 똑같이 2월쯤에 이 패턴이 나왔는데요. 여기서도 똑같이 바닥 한번 찍고 두 번째 찍고 여기 이제 세 번째까지도 찍은데, 이런 식으로 바닥을 두 번 이상 찍은 다음에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근데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급등하는 양상.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31일 날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지금 상승하기 전에 이미 이걸 이야기한 건데, 여기에서 한번 바닥을 찍고 지금 두 번째 더블 바텀 패턴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더블 바텀 패턴 나온 다음에 이제 골든 크로스, 아직 골든 크로스가 출현하기도 전이었어요. 그래서 곧 골든 크로스가 출현할 것 같은데, 그 골든 크로스가 이제 출현하게 된다면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분석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했어요. 지금 보면 지금 골든 크로스가 이제 거의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52평선이 202평선에 거의 붙는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가격이 이때부터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고점으로 높여줬어요.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나오기 전부터 지금 이런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곧 골든 크로스가 이제 출현을 할 것 같죠. 지금 봐서는 뭐 골든 크로스가 출현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 이 패턴은 아직 완성이 되진 않는 거겠지만, 이게 완성이 된다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비트코인 패턴들을 이렇게 기술적 분석으로 하고 이제 단기적으로 그 방향성을 읽어보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너무 추종하지는 마세요. 이거는 그냥 재미로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재미나게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석들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분석들도 어느 정도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투자를 관점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좀 장기적으로 좀 보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건 한 시간 봉이라 이 흐름들이 너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요 흐름대로 또 흘러갈 수도 있고 아닐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확률상.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시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제 골든크로스가 곧 출현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다행히도 비트코인이 위쪽으로 이제 방향을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상승 전환하고 있는지. 단기적이에요. 이거는 뭐 큰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그 패턴으로 보기에는 아직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기술적 분석, 다른 전문가들의 분석도 한번 같이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클리터 마이클이 분석을 한 내용인데요. 지금 하향하는 이 트렌드 라인, 요 트렌드 라인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지만 그 상승이 아직 이 트렌드 라인을 부딪히는 정도이지 이걸 뚫고 올라가는 강력한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삼각 패턴 형식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패턴 안에 이제 계속 머물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두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를 이제 뚫고 올라가면 이제 방향성이 바뀌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요 트렌드 라인을 깨고 올라가는 지점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 같고, 지금 저항선은 40달러 선, 요 선을 이제 완전하게 뚫고 양봉이 출현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야지 이 추세가 전환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연준에서 기준금리 0.25%를 인하했습니다. 비트코인 1만 달러 회복, 시장이 반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재미있어요. 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에서 일요일 새벽에 기준금리 2.25%에서 2.5%에서 2에서 2.5%로 인하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폭은 0.25% 평균적이죠. 보통은. 근데 기준금리가 이제 낮춰지는 것은 어느 정도 예고가 되어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금리가 낮아지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했었는데 정말 이제 발표가 됐고 연준의 기준금리가 낮아졌습니다. 이걸 보면 금융위기가 시작된 이후 직후인 2008년 12월 이후로 10년 7개월 만에 금리가 인하된 거예요. 굉장히 오랜만에 금리가 인하가 된 거고, 전문가들은 다음 달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 앞으로 이제 경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돈을 풀어서라도 경기를 확장시키는 형태로 가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돈을 풀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좋은 시그널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를 하면서 돈이 풀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다른 자산으로 이제 이 돈이 흘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뭐 주식이나 부동산, 금, 아니면 지금 비트코인 같은 요런 자산들에 들어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요게 이제 비트코인의 호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과거에 월스트리트 소재 이제 투자 리서치 업체 펀드 스트레이트의 이제 창업자인 톰리가 트위터를 통해서 최근 몇 주간 비트코인이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다음 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사실상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 다음 주 비트코인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깨고 본격적인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기 말이 맞았다고 이렇게 좋아하면서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살짝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게 뭐 임팩트 있게 정말 막 엄청난 큰 힘을 받았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그 흐름이 크진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하지만 이런 부분, 금리 인하에 대해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들, 요거는 단기적인 흐름들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자금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에서 이렇게 이제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유동성이 급증하고 달러가 시장에 풀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다른 자산들의 가치에 영향을 분명히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물론 비트코인만 그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자산들에게도 돈이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겠죠.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그런 자산 시장에서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자, 그리고 역사적으로 8월은 비트코인의 최악의 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비트코인이 과거의 역사를 보면 8월달이 하락세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최악의 달이다 라고 하는데 올해는 강세장일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들도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실제 금리가 인하되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바뀔 가능성도 보이죠. 자, 그리고 레저 X에서 미 최초 현물 기반 비트코인 선물을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벡트나 LSX 같은 이미 비트코인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던 업체들을 따돌리고 먼저 이렇게 출시를 한 건데요. 이게 비트코인 선물과 좀 다른 부분은 뭐냐면 비트코인을 현물로, 그러니까 그 선물 거래는 보통은 이제 그 나중에 기한이 이제 됐을 때 선물을 정리하면서 보통은 이제 그 차액을, 그러니까 앞으로의 가격에 대한 차액을 현금으로 주고받는데, 여기에서 보는 현물 기반 비트코인 선물은 나중에 그 실제 비트코인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실제로 주고받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그게 있어야 돼요. 축적이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이 없이 이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비트코인이 이렇게 비트코인 선물들이 출시가 된다면 비트코인 수요는 더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선물하고는 다른 개념의 선물이라는 거.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분명히 미칠 수 있는 부분들, 물론 선물 자체에서 움직이는 그 가격 흐름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비트코인 자체가 왔다 갔다 이동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비트코인의 수요는 당연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기존 그냥 선물보다는 이렇게 현물 기반 선물이 훨씬 더 좀 비트코인에게는 좋을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피터 시프라는 사람이 비트코인 불마켓은 아직 안 왔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피터 시프는 이제 암호화폐 회의론자이고 근본이 이제 지지자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잃어가고 있다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빈축을 사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 이제 이 피터 시프가 이야기를 하는 내용은 뭐냐면 비트코인이 정말로 인기를 얻고 있다면 최근의 랠리에서 발생한 거래량이 왜 2017년 랠리보다도 낮은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과 채택이 정점을 찍었다면 가격 또한 정점을 찍을 것이다. 올해 최고점은 2017년도보다 낮았고 따라서 올해 저점은 지킬 수 없다라고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맞서는 또 우리 전문가가 있죠.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윌리 우가 또 한마디를 거들었습니다. 이번 랠리는 이제 퀀트 펀드라는 거는 이제 컴퓨터 계량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 대상을 찾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퀀트 펀드를 통해서 이제 숏 스퀴즈, 주식이나 채권 등의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숏매도 포지션을 취한 투자자들이 이제 가격 상승에 맞서서 경쟁적으로 현물을 사들이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럼으로써 지금 이제 단기적 상승이 있었다. 진정한 불시즌 상승장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마켓, 실제 이제 최근에 불마켓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윌리우가. 아직 불마켓은 1단계가 마무리됐다. 저점을 확인한 뒤 2단계 불마켓에 접어들어 2020년 한 해 동안 상승장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제 윌리우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인기가 뭐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기가 없는 것이다.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좀 바보스럽죠. 그 거래량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그 자산의 가치가 없어지거나 그 자산의 인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자산이 계속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전문가 같은 느낌을 주죠. 우리 주식시장의 거래량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 주식시장이 망하거나 주식이 아예 가치가 없는 게 아니죠. 결국엔 거래량이 적다라는 거는 그 흐름이 이제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아 있는 상태에 있고, 앞으로 관심도가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추가적인 거래량은 따라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거래량으로만 그 흐름들을 읽는다는 건 굉장히 좀 어불성설입니다. 자, 그리고 도이치뱅크 전 임원 비트코인 가격 지정학적 긴장 상관관계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도이치뱅크의 전직 임원이자 유명 거시경제 전문가인 이제 피터 치어가 한 말인데요. 비트코인이 이제 지정학적 이유 뉴스 긴장을 보여주는 중요 지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지난 5월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부진하다라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트위터로 업로드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다라고 예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긴장 관계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변동을 한다라는 부분,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이런 긴장감이나 그 불안정한 장세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제 들어온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모건 크릭 디지털 에셋의 공동 창업자인 앤서니 팜플리아노가 예전에 이제 CNBC 스쿼드박스의 비트코인은 매우 진지한 방식으로 포용할 첫 번째 국가가 게임 이론에 따른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앞서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먼저 이걸 포용하는 방식으로 가는 국가들이 앞서 나갈 것이다 라는 생각, 포용을 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을 잘 분석을 해서 받아들이는 쪽이 아무래도 앞서 갈 것 같긴 해요. 인터넷을 빨리 받아들이고 그걸 잘 활용한 미국이 지금까지 앞서 왔던 것처럼 지금 새로운 기술, 미래를 바꿀 기술이라면 그것들을 빨리 받아들이고 적용해서 사람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리고 리플 파트너 SBI 홀딩스 VC 트레이드 프로 발표와 머니탭 투자 확대라고 하고 있는데요. SBI 홀딩스가 블록체인을 이용한 금융조직의 혁신을 위한 암호화폐 교환 서비스인 VC 트레이드 프로를 출시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VC 트레이드의 이제 판매 포인트 시스템 방식과 달리 VC 트레이드 프로는 이제 각 암호화폐에 대한 입찰가 및 판매 가격을 제공함으로써 회사와 고객 간의 판매 계약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SBI 홀딩스의 이제 자회사 머니탭에서는 주요 5개 은행으로부터 투자를 받음과 동시에 자사 앱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플은 머니탭의 성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머니탭은 실제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용자가 이제 작은 파트너 은행을 통해서
통화 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 결제를 활성화하는데 이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투자 확대가 리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고, 리플이 지금 일본의 교토대와 이제 도쿄대의 블록체인 업무 협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은 이제 각 대학에 이렇게 블록체인 업무 협약을 많이 맺고 투자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제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학생들을 양성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꾸준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리플은 국내 대학에도 이런 협력을 했어요. 그래서 뭐 고려대나 이런 대학들과도 협약을 맺었다고 했었고, 앞으로 이런 투자가 꾸준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리플은 단기적으로 보는 게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투자를 하는 걸 보더라도, 대학교에 투자를 하는 걸 보면, 그래서 장기적으로 연구와 그리고 투자, 인력 양성에 투자를 함으로써 당연히 리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리플이 돈을 그냥 아무데나 막 써버린다면 조금 이제 걱정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좋은 투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자, 우선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앞으로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여러분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까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